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도 해킹돼서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해킹당했다는 이유는 나의 개인키를 해킹당한 것이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헌 반대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수신하는 사람, 받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정경채라는 사람의 공개키로 제가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때 정경채라는 친구 자기의 개인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거래 기반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에는 두 가지 수학적인 방법론을 써요. 하나는 RSA. RSA는 소인수분의 이거입니다. 간단합니다. 32 곱하기 27하면 864예요. 4 곱하기 8하면 30이고 3 곱하기 9는 27이죠. 이거를 나눌 만큼 나눠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횟수, 이거를 저 길이를 무한히 길게 해서 나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방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저 방식의 보안성이 높아서 암호화 성형 모두 이용 가능한 방식을 씁니다. 근데 DSA는 달라요. DSA는 뭐냐면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수학을 쉽게 표현하려고 설명합니다. 로고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가는 걸 로고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달나라에 우리가 로켓으로 보낼 때 그 달나라에 여기서 1도가 바뀌지만 달나라까지 가 있으면 이게 수천 킬로미터가 벗어나요. 그래서 이 로고화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민감한 밀도가 높은 공간을 더 깊게 보기 위해서 로고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전산 수학이라고 하는 이산 대수를 기반하는데 저 중학생애들 다 배워요. 저게 중학생들 다 배워요. 수학이에요. 간단합니다. 이게 로그 2, 8 이꼴 3은 2를 상승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8이잖아요. 밑에 게 이제 암호화돼서 쓰는 방식이에요. 인디비주얼 나누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2를 4번 제곱하면 16이 나오거든요. 2는 3, 2는 4, 4, 16. 그러면 13을 더해서 3을 더하면 16이 나오잖아요. 옆에는 13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13으로 나누면 3이 나오죠. 1과 3을 더하면 3가 된다. 이런 방법론으로 확률론적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DSA라는 건데 이 암호화폐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 기술 기반이 근본적인 그 밑바닥 아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저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선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스캠인지 아닌지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엘가마를 쓴다든지 디프 하이퍼 알고리즘을 쓴다든지 이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져달라 내가 이걸 고치면 더 빨라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그랜저 엔진을 가져다가 비행기를 띄울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근본적인 눈높이를 갖지 않으면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 근본적인 시선에 맞는 목표에 대해 구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이 시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하고 연구를 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오른쪽은 이제 간단합니다. 공개 기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하면 쉽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쓰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물감 색깔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저랑 여러분하고 그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물감통에다가 어떤 여러분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암호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물감하고 내 물감하고 다 섞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내가 통신하고 싶어 하시는 분하고의 물감이 같은 색이 되겠죠. 난 빨간색, 상대방 노란색, 둘이 바꿔서 그 노란색을 내 물감통에다 넣고 내 물감 색깔을 상대방 물감통에다 넣고 그리고 나서 서로 주고받으면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방식이 공개키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저 공개키 방식은 상대방과 내가 다르지만 비대칭이다. 다른 색깔을 가졌지만 그거를 서로 맞출 수 있는 방법론으로 해석하는 거. 즉 물감을 섞는 행위가 서명의 행위예요. 그 서명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환하게 되면 알게 되겠죠. 이거를 디지털 전산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는 공개키라는 거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발급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이 방법론과 절차를 반드시 걸쳐서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RA라고 하는 가서 여러분들한테 신분증 가입 신청서 받아가지고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등록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 CA라는 인증기관에 보냅니다. 이 CA가 어디가 보시면 한국정보인증, 전자인증, 포스코, 나이스 이런 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얘네들한테 유저가 이런 정보를 요청했으니 인증서 하나 발급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는 이 RA 포맷은 엑스다509라고 하는 국제표준 인증 서명 가이던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다 따르고 있고 통용되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그 엑스다509라는 걸 쓰는데 그 포맷에 맞춰서 양식이에요. KYC나 AML이라는 걸 여러분들 블록체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원래 전산상의 국제 규정에는 그것이 기본적인 양식과 포맷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행해주는 기관을 글로벌 기관들이 다 지정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보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CA가 만들어져 있는 서명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서명해서 보내요. 그럼 그 CA와 CA 간에 통신할 때도 공인인증서나 프라이빗 키 인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통장 그 우리 전산상의 코드가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을 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구제금융을 발행하면 원래는 이런 절차는 종이돈을 찍을 때마다 매번 서명을 해야 되는데 종이돈을 찍을 때마다 서명을 하기 귀찮아요. 왜냐면 뭐 수십 년 걸리니까 9천만 달러를 무슨 900조를 무슨 하루치에 찍어내니까. 그럼 그 돈을 찍어서 발급을 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전산상의 수학적 코드를 바꾸고 서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에 누가 했을까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해준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그런 의도적인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델을 탈중앙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CA와 RAU의 관계를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공개키 기반의 서명 방식으로 걔를 P2P 네트워크로 끄집어내게 해서 이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회사가 만든 그 블록체인의 메인 네트워크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 때문에 이 인증 시장을 넘볼 수 있는 상황들도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대다수가 POW나 POX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봐요. 근데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시선을 바꿔야만 근본적으로 속도 문제, 보안 문제, 경제력이 있는 블록체인 메인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혁신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물론 저희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머리도 아픈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기존에 여러분들 그 마이가 원래 들어가면 지갑 만드실 거예요. 지갑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제 어떤 그 패스워드나 나만의 이거는 그 해외에 있는 유명 미디어에서 포춘지라고 아시죠? 거기서 조사한 건데요. 작년에 그 879만 달러의 그 인증 시장이 존재했다. 디지털 서명 마켓이 존재했다라는 건데요. 저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딱 1조 원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 한 10몇 년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좀 안 되죠. 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인증 시장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사용이 커지냐? 그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아까 전에 보셨죠? 문제가 많은 블록체인 서명 시장, 무슨 시장인데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도 인증이고 하드웨어도 인증이고 서비스도 인증인데 여러분 눈에는 그걸 소프트웨어 인증, 서비스 인증만 눈에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가 서명 기반을 탈중앙화해서 거래된다는 시장만 보신 건 전체 시장의 18.7%인 서비스 시장만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시장도 탈중앙화시킬 수 있고요. 하드웨어 사용권 시장도 탈중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잠재력이 높은 서명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서명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전체 마켓 트렌드가 실제 보고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블록체인의 이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기술이 단순하게 암호화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델만 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걸 시작한다 그랬다면 저희 IC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의 시장은 기존에 있는 서명 시장, 전자인증 시장, 소프트웨어 서명 시장까지 넘보기 위해서 데이터 서명 기반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메인의 아키텍처를 보완하고 고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파이낸셜체인은 그러면 이러한 배경과 기술을 가지고 몇 가지 혁신적인 모델들을 좀 고민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몇 가지 좀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POW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블록을 쌓으면서 비표라고 해서 노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체인화시키는 블록을 체인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RSA니, DSA니. 근데 비잔틴 장군 얘기도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결국은 금융 거래를 탈중앙화하면서 생기는 어떤 보안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중앙에서 문제가 커지면 중앙은 그래도 책임을 다루시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책임 있는 네트워크가 되지 못해요. 그 책임 있는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줘야 되고 그 보상은 정해져 있는 경제 모형, 메커니즘 이론이라고 하는 이게 게임 이론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게임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메커니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게임 이론이에요. 역게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게임 이론이라는 거는 그 경쟁을 해서 실제적으로 블록을 쌓기 위해서 연산 경쟁을 하는데 그 연산 경쟁이 결국 해시파워 경쟁을 하는 건데 그 해시파워 경쟁은 제3에 빚을 수 있는 사용자가 필요하지 않고 이중지불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RSA나 DSA, 이중지불 방지, 부인 방지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델은
POW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모델이 POW의 논문이에요. 여기서 이 모델 자체로 속도를 계산한다? 정확히.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나에게는 유리한 정보지만 남에게는 어려운 정보죠. 저 사람의 좌우명이 뭘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 그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식별할 수 없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걸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프라이빗 키 저장 안 해도 돼요. 내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프라이빗 키를 어디서든 생성할 수 있어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키 논리 알고리즘을 외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왜 프라이빗 키 저 리보닝을 12개, 24개를 다 기억해 원천 기술은 샀어요. 노턴사가 샀어요. 저 기술이 옛날에는 개발자들한테 저게 그렇게 중요한 기술인지 몰랐었는데 저걸 다운받아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는. 왜냐? 노턴이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있는데 저희는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들을 직접 연구해서 직접 구현을 한 거죠. 저 기술이 갖고 있는 세 가지는 100%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PGP라는 걸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세 가지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철수가 0에게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거 특별한 기술 없이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물론 저희가 소스코드를 어느 시점에 오픈할 거예요. 오픈할 건데 저희는 이걸 직접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널 월렛에서 트랜지션을 만들 때 엔크립션을 PGP를 해요. 아까 전에 지갑을 만드는 윗단계에서의 보안도 있는데 그 자체의 성 안을 한 번 더 엔크립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뭘로? PGP라는 기술로. 그래서 이걸 카프카라는 TLS 통신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분산 스케줄링 돼가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노드로 이동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해서 흐름 구간을 설계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력한 기술들을 쓰고 있고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되게 어렵게 설명하죠. 이게 더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통신부와 수신부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저런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일한 국내 IDC 센터가 있어요. KINS라고 상장사예요. 저희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계 장치들은 그 공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전 케이블과 네트워크 공간에서 이용되는 네트워크 장치로 붙어서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사가 얼마 있는데요. 얼마 전에 냈던 기사에 저희가 이 디센트의 뒷카페에 저희의 이 노드 한 대를 저기다가 설치하는 인테리어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네트워크의 운영 모델은 저희가 그 근본적인 네트워크 움직이는 방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그 블록체인 메인넷과 차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속도와 분산 처리 기술인데요. 첫 번째는 HAQ, 저게 이제 하이 웨러블이라고 해서 고가용성이라는 뜻인데 고가용성 서버를 이용하는데 무정지 서버예요. 채굴기나 블록체인 채굴기가 많이 나가는 건 기계 장치가 낡아지잖아요. 거기는 캐파시터라는 소자라는 걸 씁니다. 소자라는 건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있어서 정기적인 에너지가 오버슈팅이 되면 소면 반감기를 거쳐요. 그러니까 생명주기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LED가 방열판이 중요하죠. 열에너지가 비에너지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열 전도율이 높으면 소자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가스들이 그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려면 무정지하고 고가용성 장치를 이용해만 안정적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ATM에서 쓰는 네트워크요. 업그레이드 되거나 뭐 엄청나게 사서 쓰는 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 쓰던 탄뎀이라고 하는 IBM 기술들이 거기에 적용돼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아직도 거기에는 그 옛날 그 포트란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보다 더 먼저 나온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운영된다는 얘기는 신뢰성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의 서버 장치가 그런 신뢰성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초기부터 구축을 해서 전 세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저희는 해시 네트워크, 그래서 블록을 해시화시키는 네트워크와 합의와 증명을 이룬 네트워크를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저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백키나 블록체인 기술의 원천적인 기반으로 이 기술을 연구하고 만들어오기 때문에 저 부분을 직접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차용하지 않고 개발이 됐다는 거고요. 좀 더 어려운 기술인데 스칼라우 나스라는 기술이 있는데 무한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베이스 기술을 갖고 있다. 하수압이라고 뭐냐면 언제든지 하드웨어 체크이 가능하고요. PNP는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그래서 서버가 무정지 상태에서 서버를 운영하다가 내가 용량이 부족하면 블록체인의 블록 공간이 부족하면 디스크를 꽂으면 돼요. 하나 더 그냥 운영 중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하수압이 되는 기술이에요. 저런 것들은 원래 있는 기술인데 저희가 블록체인에 맞게끔 적용하고 도입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주는 실물 기계 장치. 그래서 여러 사양으로 실제 이루어져 있는 기계를 저희가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첫 세션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 하고요. 잠깐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소리가 나오는 게 낫죠? 소리가 나오는 게 낫죠? 네. 나는 목소리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하소프트의 한남수 대표를 주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하소프트 대표 한남수입니다. 저기
저희 파이널 체인하고 이어서부터하고 이번에 모여를 해서 저희가 스포츠 배팅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늘 자리는 그냥 저희가 PD 자료를 준비 안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게임하고 어떤 게임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게임이 어떻게 시연되는지 중점적으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부터는 지금 스포츠 프로 관련해서 보드게임 관련은 청소년 이용 불가로 되어 있고요. 18세 이상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게임을 관련해 등급 분류를 받았고, 이 게임을 관련해서 지금 스포츠 배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총 등급 분류 결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총 10개 업체고요. 지금 서비스되어 있는 업체는 총 6개 업체고, 저희가 지금 오픈 상용화 준비가 완료돼서 저희가 오픈하게 되면 7번째로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관련해서 이 배팅성 관련해가지고 스포츠 게임 관련해서 등급 분류를 내준 게 최초로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5년 정도부터 첫 업체가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을 가서, 그래서 게임을 관련해 승인을 받았고요. 작년 연말부터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지금 10개 업체까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지금 저희 이어소프트에서 온플레이라는 게임을 인터넷 주소창에 www.onplay.games를 치시면 저희가 지금 오픈 상용화 준비되어 있는 게임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날짜별로 지금 전 세계 축구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게임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간별로 이제 게임 센터로 들어가시면 이제 지금 오늘 날짜 5시 30분에 호주에서 하는 경기가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예정된 있는 게임물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주 경기 5시 30분 경기에 그 각 경기에 승무패라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 이제 한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기에 세분화돼서 내가 회원들이 여기 이 게임에 회원가입해서 배팅할 수 있는 그 나머지 게임들을 한 게임에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내정볼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2시가 지났기 때문에 2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가 회원이 들어와서 이 시간대별로 했던 배팅했던 내 정보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각 배팅했던 어떻게 배팅했는지, 어떻게 로그인 되었는지 내 정보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임에 대해서 배팅을 시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3경기를 제가 클릭해서 각 회원들이 배팅했을 시 배팅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그 배팅 포인트를 가지고 저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 팀이 이겼을 때 어떻게 대한 배당을 나타내는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3게임을 했을 때 제가 방금 배팅했던 배팅 게임 포인트가 5만 포인트가 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 게임에 대해서 내가 다 맞았다면 12.53%의 배당률을 지급을 하고, 이제 회원이 당첨됐을 때 62만 6,500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정보에 보면 회원정보의欄에 내 배팅 내역 이런 부분들이 다 세밀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스포츠 배팅 관련해서 이 스포츠 배팅 관련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코인을 충전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코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원이 가입을 하게 되면
회사에 코인을 충전해서 1대1로 코인을 충전을 한 다음에 그 코인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사서 그 게임 아이템에 게임 포인트를 변환을 해가지고 배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 배팅 포인트를 제가 당첨이 되면 그 배팅 포인트를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고 그거를 자유롭게 회원들 간에 유저 간에 회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배팅 관련해서 저희가 자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자바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기존에 있던 다른 배팅 사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진행된 오픈데이터 사이트 외에 그들은 지금 AS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이렇게 회원 목록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로그인했던 AA라는 회원을 클릭하게 되면 이 회원에 대한 유저 정보 그리고 이 회원이 어떻게 배팅을 했는지 배팅에 대한 통계 그리고 이 회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코인을 충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변경 이력들을 코인 충전하는 거 가지고 그리고 아이템을 사서 배팅 포인트로 어떻게 전환하는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회원이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쪽지기능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하고는 전혀 차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보안성이나 그런 성능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초로 자바라는 시스템으로 스포츠 배팅 관련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기존에 유저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배팅할 수 있는 모든 게임들을 이 호주라는 게임에 대한 호주라는 축구 게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이후의 시간 이후에 올라오는 게임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동으로 보여주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마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회원들이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게끔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2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축구 경기가 지금 이제 다 마감되어 있는 상태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를 보시면 이거는 일본 D2 축구고 11월 5일 날짜 2시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자동으로 저희가 지금 자바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자동으로 배달이 계속 변경되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처음에 회원이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이 저희 온플레이라는 회사로 코인을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아이템을 사서 게임이라는 포인트로 변환을 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각 충전 선택이 있습니다. 충전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충전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원에게 코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코인을 가지고 배팅 포인트로 변환을 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파이널 체인하고 MO를 한 이유가 요 코인 충전 내역에서 저희가 핀코인 관련해서 핀코인 충전 내역을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개발팀하고 저쪽 파이널 체인하고 다 개발팀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시스템에다가 이제 핀코인 관련해서 핀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그 코인을 가지고 결제한 코인을 가지고 포인트로 변환을 해서 똑같이 게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용화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시는 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사익성 같은 이제 불법 시장이 이쪽 스포츠 이제 토토 관련해서 스포츠 배팅 관련해서 기존에 3만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거의 한 30조 시장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5년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 업체가 이 온라인으로 이제 게임관리위원회 등급 심의를 통과한 이유가 그 너무나 많은 사익성 시장들을 움직여 있는 걸 양지로 국가에서는 당연히 끌어내기 위해서 세금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좀 활성화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만 개 업체 중에 이제 10개 이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10개 중에 이제 6개가 오픈돼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7번째로 오픈 준비 다 완료되고 서비스만 런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6개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으로 이제 회원들이 들어와서 배팅을 하는 회원들이 사이트 시장으로 총 합치면 전체 1000만이 넘습니다. 이 스포츠 배팅 관련해서는 그만큼 많고요.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유저 수가 지금 300만 정도 되는데 그 300만 중에 6개 업체가 거의 50만 명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6개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배팅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만 회원 중에 점차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저희 사이언스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에 있는 거를 이제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이언스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제 음주에 있는 게 이제 점차적으로 양지로 이제 나온다는 추세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원들은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각 회원들별로 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매출은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셨듯이 여기 보시면 이 국가에서 제정해주는 이 배팅성 보드게임 같은 관련해서는 월 한도가 한 회원당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50만 원의 게임이 가능한데 50만 원밖에 게임이 가능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스포츠 토토 관련해서 하는 일반적인 유저들은 원래 이제 사이트가 좀 밑에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제조로 이제 원가가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00명의 회원이 50만 원을 입금하면 월 2억 5천원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서버비, 관리비,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 나머지 빼면 저희는 영업이익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 중에 영업이익 30% 이상 남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게임 산업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2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6개월 정도 그 정도 매출을 저희가 일으키고 그리고 2차 목표는 저희가 2차가 최종 목표인데 이제 거의 1000명 정도의 회원들을 유치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면 회원당 50만 원이면 월 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억이 되면 그 1년 정도의 매출 구조를 하게 되면 연매출이 60억에 영업이익이 24억에서 2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2차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에 보시면 여기 학동역 근처에 제 스포츠 배팅 관련해서 최초로 승인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스포라이더. 그 업체가 지금 M&A를 1000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매출이 급상승했고요. 기존 어플과 다르게 실시간 영상을 보여줍니다. 어제 보니까 저기 한국하고 레바논 교육이는 저기 네이버에서도 중계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TV조선이 독점을 해서 했는데 저희는 어제 다 게임을 다 보여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실제로 토토를 즐기는 회원들이 이 어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회원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구조를 그렇게 잡고 어떻게 회원을 확보할 거냐. 저희가 먼저 저희 게임을 사용하기 전에 이 어플을 먼저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10,0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게임을 런칭하는 동시에 이 회원들을 저희가 게임 사이트에 당연히 유치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파이널 채널하고 저희 MOU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가지고 지금 좀 회원 확보하는데 저희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제가 좀 어설프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있는데 그런 블록체인은 저는 정말 진정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그냥 저희 거를 직접 보고 확인하고 받아 쓰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의 대 전략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저희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되게 만든다는 것이지 뭐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구조를 한계, 속도 문제, 우리 전문용어로 그러죠. 트릴레마, 속도가 빠르면 보안성이 떨어지고 보안성이 높고 속도가 빠르면 저장 구조에 한계가 생기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트릴레마, 이퀄적인 또는 다른 말로는 이솔레이션 트레이닝 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접근법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접근법에 적합한 업체들이 그러면은 우리 코인을 가지고 거래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전송을 하면 오래 걸리네, 갔네 안 갔네, 이거 왜 갔지 안 갔지, 언제 보내니, 이런 불편한 시선을 없애려고 저희가 좀 더 빠르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갖고 그걸 이용하고자 해서 다양한 앱들 어플리케이션들이 저희랑 붙어서 얘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글로벌 앱 사용성 10개에 대한 얘기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저도 정경재 박사가 만든 자료였는데 여기 상위 그룹에 트론이 막 올라가 있죠. 옛날에는 이더리움하고 이오스가 저 윗선이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저 대다수가 다 갬블링이에요. 갬블링. 여기 보시면 여기 상위에 있는 게 다 갬블링 거래소 갬블링이잖아요. 갬블링이 많이 쓰여요. 게임 쪽에 코인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게임 쪽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병마에 베팅하겠다? 일본에 베팅하겠다? 어떻게 베팅하실 거예요? 일본 가가지고 일본 돈으로 비트를 사던 코인을 사던 bitcoin을 사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회원 가입해야죠. 여권으로 가입하겠죠. 근데 지금 상위 게임에 있는 앱의 사용성이 상당히 부분 거래소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사용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데이터 무역이 글로벌에 되는 게 탈중앙화의 장점입니다라고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 장점을 게임 시장에서 먼저 시장을 열 수 있게 되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게임에 베팅하니까 외국 유저들하고 못해요. 여권 보내면 여권으로 가입해주고 그 사람한테 코인으로 준 다음에 너네 나라에서 우리 거래소에 코인 상장시켜놨으니까 너네 나라에 있는 거래소에서 팔아서 현금화 해. 그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구조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덱사운드 첫 번째 학교예요. 느려요. 솔직히 여기서 비트로 충전해서 뭐 미국으로 보냈나? 일본으로 보냈나? 아니 당연히 잘 가죠. 안 하는 건 아닌데 느리죠. 그래서 이제 이오스나 트럼처럼 속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얘네들보다 더 빠르고 압도적인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까 전에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분산 처리, IDC 센터, 망 센터를 이용하는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환경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가장 빠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좀 유저들이 사용성, 거래에 대한 편의성, 결제에 대한 편의성 이걸 높이기 위해서 이제 왜냐면 이 거래가 느리니까 감격스러운 시세 정도의 유전성을 많이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빠르면 시세의 안정화, 유저에 대한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안정화를 충분히 이끌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부분 향후에 핀테크나 전자상 거래나 헬스케어 같은데 많이 사용되게 될 거고 비용이나 속도나 확장성에 대해서 많이 이용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저희가 이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디자인 쪽으로 병행했는데 뭐 이런 연구만 이렇게 갖다가 딱 적용하면 결제가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워플레이에 이쪽 결제할 때는 요거만 딱 가져다가 유저 아이디 넣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넣고 딱 충전하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제공하고 서로 이제 교환해서 쓰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마트에다 두고 쓰겠다고 해서 저 업체에서 뭐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 6개 정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한 30억 정도 계속 회전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써보고 싶다고 해서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나나의 경우도 제휴하고 이렇게 제휴를 넓혀가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뭐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파이낸셜의 블록체인이 뭐냐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운 말 진짜 어려운 말 나와요. 해시 라운드 로빈 한대요. 그 다음에 DP5와 한대요. 우선 저게 저희 핵심 단어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합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해시화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하게 되다. 그 뒤에 얘기가 저예요. 우리가 속도가 빠른 이유는 우리 네트워크를 끊어내지 못하는 네트워크의 해시 파워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증명하고 입증하는 검증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RSA, DSA, 암호 알고리즘 공개 기기니 나름대로 저희도 이 바닥에 암호 알고리즘이나 네트워크 주장표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인력 개발도 하고 예틀이라도 개발하고 다른 회사 제품도 많이 만들고 그런 경험들이 10수년 동안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고민하다가 저희의 방법론을 여러 번 바꿨어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냥 라이트코인도 갖다 쓰고 비트코인도 갖다 써보고 올려도 보고 이더리움도 내려보고 코드도 다 분석하고 인스펙션 작업들을 많이 했더니 대체적으로 코드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밍을 정할 때 우리 네트워크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코인이니까 지분 증명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경제 고용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평판적으로 레플리케이션 증명 같은 기술이 필요하겠네? 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이런 증명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했고요. 여러분들 라운드 로빈이라는 말은 여기서 들을 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 윈도우, 그게 다 라운드 로빈이에요.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저 라운드 로빈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썼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이제 용어화 시켜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Delegated Proof of Reputation, 저 증명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 처음 증명했는지 뭐 저희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특허 내놨어요. 특허 냈는데 그 노벨 네트워크사라고 전 세계에서 시스코만큼 네트워크계에서는 거의 그 대부에 준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엄청 유명한.
그 노벨 네트워크의 연구진들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이 이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얘기한 거랑. 저희가 이거 작년부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논문, 특허는 저희가 먼저 내게 됐어요. 근데 어찌됐건 특허 등록을 안 했으니까 출원료부터 보장받아도 저희가 이제 국제 특허까지 내봐야 그 사람들하고 뭐 라이센스 문제를 서로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런 아키텍처로 먼저 이제 그 제품을 했고 목표는 간단해요. 이제 그냥 빠르다 그냥 진짜 빠른 초고속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초고속 네트워크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네트워크가 빠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광을 깔았어요. 네트워크 메리 자국을 물리적으로 많이 해놨어요. 광 네트워크 기업을 많이 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되게 압도적인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런 압도적인 기술을 해오고 연구하고 그런 회사 다녔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경험이 있다 보니 우리가 블록체인을 풀어낼 때 그런 모델들을 차용하기가 남들보다 좀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적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하는 일들이고 저희의 네트워크는 좀 기술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이런데 이제 거래를 하는 유저가 컨택트를 딱 보내면 그 안에 이제 분산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여기서 담고 여기서 이제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스마트 컨택트가 코드를 개발하는 컨택트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종의 그냥 토큰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의 스마트 컨택트여서 이제 덱 유저들이 결제를 하는데 유리하게 쓰도록 그런 쪽 구조가 만들었습니다. HBase라고 쓰는 건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기반에서 많이 쓰는 그 분산처리 네트워크인데 레퍼런스가 있어요. 네이버 라인이 이걸 써요. 네이버 라인이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그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이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구글이 낸 논문을 두세 명이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10수년 전에.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을 공개해서 공짜로 다 쓰세요 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구축해가지고 분산학자랑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회사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진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저 이제 네 가지 개념이 있어요. 기존의 합의 모델은 POW, POS, 리포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철학 자체만 놓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공개키 시장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결국 C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모델이 이런 건데 그러려면 보안성이 떨어지니까 PGP를 적용하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사전에 세이지하거나 팔기 코인을 팔아서 시장 형성할 때 생기는 경쟁 모형이 일그러질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엔드엔드 오버오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합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합의 모형을 다양화시킬 수 있어요. 팝스라는 합의 모형도 만들 수 있어요. 프루브 오브 파워 스페시피케이션 앤 스테이크라는 그런 개념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델리게이트 프루브 오브 레피테이션 뭐냐면 저희의 갖고 있는 알고리즘의 아키텍처 클래스들을 묶어다가 이 모델에 맞게끔 만들면 이런 합의 알고리즘 세 가지를 묶으면 저런 합의 알고리즘 네 가지를 묶으면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서 실제로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현재 저희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냥 그래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생각 말씀드렸죠. 해커의 비용을 올려야 된다. 해커의 비용을 올린다는 건 해커가 짜증나게 하면 돼요. 해커가 이걸 공격하는 건데 내가 이거 1년 동안 뚫어서 코인 하나를 버느니 내가 진짜 바로 다른 코인 뚫지라고 만들어주면 돼요. 그 얘기는 우리의 공격의 네트워크를 기존의 비트코인은 52% 가상의 공격이라는 해시파워 공격에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면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다른 방법으로 시선을 바꿨어요. 아니, 네트워크의 정보성을 어떻게 만들까? 네트워크의 합의 관계가 가장 정보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그 단계를 우리가 끊어야지.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처음엔 간단해요. 저희가 이거를 연예인을 캐스팅할 때 쓰는 용어로 비춰서 표현하는데요. 근데 길 가다가 제가 마음에 들면 제가 캐스팅에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캐스팅한다는 건 분석이죠. 쟤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사전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프리페어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괜찮으면 만나서 악수를 하죠. 그 다음에 핸드쉐이킹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요. 그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려면 너가 연예인이 돼야 돼. 너가 연기를 잘해라고 한다면 너를 무대에 올리기 전에 난 너를 검증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스팅 과정인데 우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들어오려면 우리 블록체인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환경을 갖고 있어요. 아우토바 같은 네트워크예요.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톨게이트에서 확인해야 돼요. 오토바이 못 들어가. 느린 차는 안 돼. 우리의 네트워크는 깨끗한 품질의 고성능 네트워크 환경의 블록체인이니 그 조건을 만족한 기계 장치들만 들어오세요. 왜? 우리 네트워크의 속도를 저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위해서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 캐스팅 과정이 일정한 몇 가지 연산 증명을 하게 됐어요. 그때 검증 작업이 끝나고요. 자, 이렇게 검증이 됐으면 이제 우리의 컨텐츠를 이들이 교환할 수 있게 섞어봐야겠어. 정말 너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장치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거야 라는 과정으로 그 기계 장치의 검증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에 맞는 연산과 목적을 섞어야 돼요. 이런 연산, 저런 연산, 우리의 네트워크의 지배구조의 논리적인 가상의 연산 코드들을 서로 교환을 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것이 인터프레이팅, 검증을 해요. 우리가 너가 네트워크에 들어왔는데 이 네트워크 장치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장치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영지식 증명 그러죠. 저희는 원래 이제 이 개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영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입증하고 남이 나를 입증하고 남과 남이 신뢰를 입증하는 제3의 입증 기관이 있는 건데 그 입증 방법론을 저희가 신뢰 프로세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검증되면 뭐래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CA가 된다는 얘기는 중앙화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중앙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은행에다가 11,000원씩 결제하잖아요. 공인인증 비용. 이번에 백킹 비용 만원씩 다 은행이나 이런 다 받아가요. 5,000원씩 받아가고 4,400원씩 받아가요. 회사는 이제 10만 원이에요, 1년에 10만 원씩 다 걷어가요. 왜? 그 회사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뱅킹 한 번에 했을 거라고 인증서 발급 비용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그 발급 비용이라는 걸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안 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거래하는 사람들의 수수료를 받아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드에 돌려주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려면 검증을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멘타이는 그 검증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검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이 블록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스펙션 해가지고 인스펙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자 코인 몇 개 줘. 근데 우리가 전체 코인에 너가 기여한 양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가져가 라는 식으로 세팅돼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거기서 발생된 코인을 저희가 거래소에 성장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여한 기여자들에게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장 작업을 하는 거죠. 저희의 합의 네트워크는 이런 방법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시 라운드로비 블록을 생성하는 해시 네트워크와 그걸 입증하는 증명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이중화되어 있는 피어투피어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강점은 우리가 회사를 내가 세워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뭐래요? 투자 대비 효과가 극대화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워플레이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 게임을 한글로 바꾸고 중국어로 바꾸고 일본어로 바꾸고